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복본하고 이 등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극히 아는 말이 되는데, 복본은 뭐죠? 더블이죠. 그러니까, 원본과 같은, 원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복본이고, 등본은 뭐죠? 복사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복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를 표창하지만 각자 권리 행사가 가능한 수통의 유가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의 예컨대 어음금액을 1억을 받을게, 어음금액을 1억을 받을까? 그러한 어음이지만 하나의 어음만 있는 게 아니고 수통의 어음이 있다. 두 통도 있을 수 있고 세 통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자, 환음하고 수표에만 있고 약소금에는 복본제도가 없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복본은 뭐다? 멀리 보낸다 그 말이죠. 멀리 보내기 위해서 쓰는 게 복본입니다. 자, 복본의 방식을 보게 되면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서 한다. 번호를 붙여서 한다. 이를 붙이지 않을 때는 각자의 유용한 복권을 보겠죠. 예컨대 어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1억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도 1억짜리고 이것도 1억짜리입니다. 각각 이 세 개가 전부 하나의 어음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A가 B한테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만 있는데 하나의 권리만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어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증권 중에 법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된다. 이를 붙이지 않을 때는 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각각의 하나의 유효한 어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일 어음으로 본다. 그럼 어떨 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떨 때 이러한 복본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복본 교부 청구를 보게 되면 어음에 한 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는 한 통만으로 기재한다고 했으면 아예 어음을 여러 통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한 통만으로 이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 배선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선은 다시 자기의 배선에 대해서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해서 순차적으로 발행인에게 미치한다. 자, 이렇게 갈 때, 복권 발행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누구한테 발행인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배서인은 새 복권의 배서를 제기해야 된다. 배서를 다시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간 거니까. 복권의 방식은, 이제 수표를 복권을 발행할 때는 증권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되고, 이를 붙이지 않을 때는 수통의 복권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하나씩의 유효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음하고 똑같습니다. 발행의 요건은 수표 복권은 수표 소진의 유통상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환음의 경우와 달리 수표 소지인에게 복권 교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대신 복권 발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요약하면, 자, 환음은 뭐죠? 유통상의 편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수표는 뭐다? 유통상의 편의가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발행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거 아니? 자, 환음하고 수표는 뭐죠? 둘 다 똑같이 지급, 위탁, 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급을 위탁하는 거다. 누가 있죠? 반드시 지급인이 있는 거죠. 여기서 발행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죠. 자, A, B, Z 이렇게 쓸 때 C, D, E 이렇게 F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주로 환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주로 어디서 격지자 간에 예컨대 거래를 할 때, 예컨대 한국에 있는 수출상이 미국에 있는 수입상한테 매도를 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그럴 때 B에 있는 미국에 있는 수입상이 A를 수출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한 통만 갖고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통을 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예컨대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는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어떤 지급 위탁증권에서 오는 그런 특성상에서 이러한 경우는 복본이 발행되지만 환음 같은 경우는 유통의 편의를 위해서도 가능한데 수표는 이 유통의 편의보다는 다른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발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수표법에서는 자, 수표의 복본은 분실 등의 위험이 있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원거리인 경우
원거리인 경우에 주로 필요하다. 그래서 수표법 48조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일국에서 발행해서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 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예컨대 한국에서 발행돼가지고 미국 이런 데서 지급할 수표. 아까 우리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행되죠. 미국 수입상이 우리나라 상인이 수출을 하고 미국의 수입상이 물건을 받고 그 대신 그 사람은 환원을 발행해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상한테 그 사람을 수취를 해서 뭐 한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을 지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둘 다 원거리인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표도 발행되지만 환원도 마찬가지로 둘 다 원거리 거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부자연스럽거나 제약에 따르거나 그 다음에 원본을 분실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복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본은 뭐다? 원본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권리관계는 뭘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권리만을 표창하고 있다. 하는 점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본은 기명식 또는 지시식 수표에서만 되고 소진 출급식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진 출급식은 뭐죠?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지를 해가지고 출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기명식이라든가 지시식은 이게 전전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복본의 효력을 보면 원칙적으로 자, 복본 일체 원칙. 자, 완전성입니다. 원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각 복본에는 완전성이 있어 복본 일통의 소진은 환어음 또는 수표의 소진으로서 어음상의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동일성. 각 복본은 표창된 권리 있어서 동일성이 있어서 비록 증권은 여러 개지만 각 증권에 표창된 권리는 몇 개다? 하나. 그래서 한 번 행사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예외로서 복본 한 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본의 이용이 잘못된 경우 각 통이 독립화될 수도 있다. 즉 이렇게 1억 세 개가 있는데 일정한 사유로 해서 잘못해서 이게 각각 따로 놓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복본의 이용이 잘못된 경우 각 통이 독립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어음상 채무자가 1억 돼서 3개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냐면 자, 지급인은 인수한 각 통으로서 반환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지급인이 인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을 한 경우 그런 거 돌아다니는 것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죠. 배서의 경우는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기명단에 또는 서명과 각 통으로서 반환받지 아니한 것에서 효력이 책임을 진다. 자, 일정한 단계에서 이렇게 전전 유통되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2개를 발행했다. 이렇게 또 2개를 따로따로 다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정한 경우에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돌아다녀서 책임을 질 때는 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겠지만 이 사람은 책임을 지겠죠. D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의되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에 배서인은 그 기명단에 또 서명과 서명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않은 것에서 책임진다. 그렇죠? 자, 이 D와 E-F와 F- 이런 사람은 각각 자기가 서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별다른 뜻은 아니고요.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인수를 위해서 자, A가 지급인한테 위해서 B한테 발행을 했고 B는 C, C는 D, D는 E, E는 F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양도되려면 배서해야 되죠. 배서하기 위해서 어디다 해야 된다? 배서는 어음 뒷면에 된다. 그래서 어음 한 통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한 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인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예컨대 B가 Z한테 자, 인수를 하겠냐? 이 사람은 지급인이죠. 자, 지급 인수를 하겠냐라고 인수를 위해서 한 통을 또 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여기도 한 통이 있죠. 여기도 한 통이 있고 여기도 한 통이 있죠. 그럼 몇 통이죠? 2통이죠. 그쵸? 그래서 자 보시면 인수를 위해서 복본의 한 통. 자, 이게 송부입니다. 보내는 송부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유통. 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죠. 배서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통. 이 각 통에 이 통을 보지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자, 이 배서되고 있는 이 유통복권에다가, 자, 지금 현재 뭐죠? 이 송부복권, 인수를 위해서 송부하고 있는 그러한 복권에 대해서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명칭을 기재하고 송부복권의 소지자는 유통복권의 정당한 소진에 대해서 송부복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이게 F1 때까지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가 이 보내준 송부복권을 자, 나한테 달라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어야 된다. 왜냐면 이 송부복권이라는 것은 인수를 목적으로 해서 복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 이행하면 이제 나중에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소멸될 수가 권리관계가 혼동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어음이고 이것도 진짜 어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어음이 돌아담으로써 이 어음 소지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최종 소지인은 자, 이게 송부복권을 나한테 달라. 네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나한테 제시해라라고 나한테 주라라고 하면 이때는 현재 이 송부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주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교부를 거절당할 때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해서 거절증서 이때 F가 만약에 이게 거절당하면 송부복권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소유권 행사할 때 이 사실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수를 위해서 송부한 한 통이 소지인이 청구해도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 통으로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재를 해야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복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등본. 자, 등본을 보게 되는데 등본이라는 것은 어음의 원본을 등사한 것, 증보다 복사하는 거죠. 복사한 것으로서 소지인은 원본 대신에 등본에 뭐만 할 수 있다? 배서와 보증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등본 자체는 복본과 같은 어음 효력이 없고 다만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Z한테 가고 지급을 하고 B를 수취를 해서 C, D, E, F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하나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자, 어음 빗을 하죠. 이게 D면입니다. 빗을 하면 B에서 C, D 이렇게 쭉 갔습니다. 현재 F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공란이 없는 거예요. 공란이 없어요. 공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 이 어음은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원본으로서 유효하고 지금부터의 어음의 배서는 어디다 한다? 등본에다 한다라고 하고 다시 이걸 그대로 베껴 쓰고 뒤에다가 다시 이제 이게 앞에 그대로 베껴 쓰고 뒤에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다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배서 양도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등본 자체는 복본과 같은 어음의 효력이 없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복본은 뭐다? 어음이다 이거죠. 어음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등본은 그러한 것은 아니고 어음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본과 복본을 비교해 보시면 자, 복본은 뭐죠? 발행인만 발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어음입니다. 모든 어음 행위를 할 수 있고 환어음 및 수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단문은 이런 것을 제한 없고요. 등본은 모든 어음 소진이 할 수 있고 뭐만 할 수 있다? 배서하고 보증만 할 수 있다. 복본은 모든 어음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자,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서만 인정이 된다. 원본의 차단문을 기재해서 원본의 한 배서의 효력을 무효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원본이었잖아요. 이게 원본인데 자, 앞으로의 배서는 등본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기재를 하고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것에 의해서는 더 이상 어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본에 의해서 배서, 교부, 양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뜻이 차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등본의 발행. 주체는 등본은 복본과 달리 어음 소지인이 임의로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 방식은 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기재하고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 이게 경계문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상 등사함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하고 등본에는 어음 소진을 기재해야 하나 등본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성립. 자,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와 보증을 할 수 있다. 행사는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지인은
등본과 함께 원본도 제시를 해야 된다. 그쵸?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소지는 나중에 등본하고 무엇도 해야 된다? 원본도 같이 내야죠. 등본만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단지 이제 편의상 원본은 더 이상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현재 기재하고 있는 등본에다 기재할 뿐이기 때문에 이 원본하고 등본하고 같이 제시를 해가지고 지급을 받아야 되겠죠? 등본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소지인은 등본만 가지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말이고요. 복본 그 자체로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인수라든가 참가인수 또는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복본에는 복본이 아니고 등본입니다. 이게. 등본 그 자체로는 어음이 아니므로 이것에 의해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 자, 등본에는 뭐 할 수 있다? 배서와 보증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라든가 참가인수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등본의 효력, 차단문헌에 의한 등본의 권리의 양도. 자, 등본 작성 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이후의 배서는 등본의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후의 배서는 등본의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라는 문헌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헌을 원본에 기재한 때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란다. 무슨 말이냐면 원본에다가 자 앞으로는 이 앞으로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해놓고 다시 이거를 배서에서 양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그렇게 만약에 그걸 헌정해주면 여기서 하나가 이동되고 이 원본에 의해서 하나가 권리가 양도되고 또 등본에 의해서 권리가 양도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하나의 권리가 두 사람한테 따로 이렇게 막 권리가 양도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이제 차단문헌 이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문헌을 기재해버리면 이것에 의해서 다시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뭘로만 할 수 있다? 등본의 배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원본에 기재한 그 위의 배서는 무효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원본을 교부에 의하거나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도 양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우리 어음상의 권리 양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 배웠죠. 자 어음상의 양도 방법인 배서라든가 교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다?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단문을 써놨을 때 이 어음을 원본을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이걸로 가능하냐?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는 권리 양도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로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줘버리면 결국은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여기서 권리관계가 하나 이전되고 또 이렇게 따로 이전되고 두 갈래의 권리관계가 양도되고 있죠. 그러면 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음법적 양도 방법, 즉 배서라든가 교부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을 때는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권리가 양도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차단문헌에 의해서 등본에 의해서 권리를 양도할 때는 이 자체가 여기에서 원본으로 더 이상 배서라든가 교부에서 양도하지 말고 또는 심지어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도 양도하지 말고 뭘로만 해라? 등본으로만 해라 라고 하는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통설은 역시 이러한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도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본에 의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배서 양수한 사는 원본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를 나중에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등본의 최종 소지인이 이제 이때 최종 소지인이 Y라고 가정하면 배서가 Y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이 이것만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단지 뭐죠? 배서를 계속했다라는 증거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해서 뭘 가져야 되고 원본을 가져야 되죠. 원본을 보면 자 이후의 배서는 이 등본에 의해서 한다. 등본을 보니까 배서가 이렇게 쭉 연결됐다. 아 배서에 뭐가 된다? 연속성이 인정된다. 정합성이 인정된다. 배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구나. 자격 수요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Y가 이 원본하고 이 등본을 두 개를 가지고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랬죠. 그렇게 행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원본 반환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자, 원본 반환 청구권과 등본 소지인의 청구권. 원본 소지인이 기재된 경우, 등본 소지인에다가 기재된 경우,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은 원본 소지인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등본 소지인은 거절 증서에 의해서 원본이 교부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등본에 비해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원본이 배설되지 않으면 자기의 전자 그거를 가지고 자 원본입니다. 이거는 등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패스해서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소지인이 Y가 최종 소지인이 Y가 권리를 행사하려는데 원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원본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절임을 작성해서 X, W 이런 식으로 자기 전자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등본에 비해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H단계에서 H단계에서 넘어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Y단계에서 쭉 H까지 오고 H는 다시 원본상의 권리를 이렇게 쭉 행사하게 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Y는 이 원본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주지 않더라도 이 등본상의 권리 소구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 소구 의무를 행사하게 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본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Y는 등본상의 소지인에 대해서 엄상의 채무자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해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복본 반환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등본만으로서 인수 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급에 대한 인수라든가 지급 제시 또는 지급 제시 및 인수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소구할 수 있으나 단지 누구한테서만 등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배선인 또는 보증에 대해서만 소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Y가 H에 대해서 바로 소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Y는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원본에 의해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엄상의 최종 소지인 Y는 자기가 등본상의 자기의 엄채무자인 소구 의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본 소지인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자 여기서 등본에다가 원본 소지인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누가 소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본 소지인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등본에 원본 소지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원본 반환 거절 증서를 작성하여야 등본에 비해서 또는 보증을 한 자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소구권을 부정하는 설이 있고 소구권을 전면 긍정하는 설이 있고 소구권 일부 긍정설인데 통설에 의하면 여러분들 소구권 통설만 보시면 등본 소지인은 원본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따라서 등본 소지인이 원본 소지인을 탐지해서 원본 반환 거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소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통설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등본에 원본에 소지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 증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고 그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반환이 거절됐다는 뜻을 기재해가지고 소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누구한테 대해서만 등본상에 기재되는 엄상의 채무자에 대해서만 소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엄상의 등본의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한 경우 학설은 뭐 소구권을 부정한다든지 소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통설은 소구권을 이제 일부를 긍정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그 등본상의 원본상의 소지인이 누구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탐지해서 알아봐서 이제 등본 소지인이 알아봐서 현재 누구한테 원본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본을 반환을 청구하고 그 사람이 원본 반환을 거절했을 때 물론 원본을 반환을 해주면 원본하고 플러스 등본을 두 개를 가지고서 엄상의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등본은 그 자체가 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만 갖고는 아무 상에 지급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인수 제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을 안 준단 말이죠. 근데 원본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엄상의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통설은 어떻게 하냐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최종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등본상의 소지인이 어음상을 원래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가지고 우리 법률용어로 탐지해서 그 말이죠. 탐지해서 알아봐가지고 원본을 반환을 청구를 하고 그것이 원본 반환이 거절됐을 때 그 원본 반환 거절 증서를 작성을 했을 때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소구권 일부 긍정설이 통설이 그런 취지고 소구권 부정설은 등본 소지인은 원본 반환 청구권이었고 따라서 등본상의 기명달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해서 소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만기에 엄상의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자기는 권리를 되찾을 수 없는 거죠. 소구권 전면 긍정설 등본 소지인은 원본 반환 청구권을 가지나 등본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원본 반환 거절 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너무 이 어음 소진만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설은 소유권 일부 경설, 일부 긍정설인데 단지 뭐래라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원래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본을 반환을 청구하고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 정서를 써서 자기가 등본상의 어음상의 채무자, 즉 소구음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부 소유권 일부 긍정설이 통설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등본과 복본과 등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복본은 원래의 유효한 어음인데 여러 개가 발행된 경우고 그 다음에 등본은 배서라든가 보증을 위해서 원래 어음에 원래 원본이 있고 그 어음의 일부 배서라든가 보증만을 위해서 발행된 그러한 어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예컨대 지급제시라든가 인수제시 그런 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복본에 있어서는 원본과의 관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어음 소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본과 등본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